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주 테크한스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제목은 SAP 아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밥을 20년 만에 만난 이야기, 그리고 셉 단가 이야기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밥을 어떻게 만났는지, 20년 만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요약해 보면요. 이 내용은 뭐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환경이고요. 저는 이 나와 있는 숫자 1번의 범위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자바 스프링이긴 한데 이제 자바 에서 이제 사용하는 오라클 DB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셉 데이터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밥이기 때문에 아밥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어떤 고객사가 셉을 안 쓰고 셉에 있는 기능이나 역할들을 오라클 프로시저의 안에 구현을 해서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면 이제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고객사나 어떤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셉을 전사적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뭐 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맡기 시작했을 때 이미 셉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걸 사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셉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을 했었죠. 그런데 저한테는 1번만 해도 돼요. 1번만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2번을 안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시스템이 셉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셉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제 셉 아밥을 좀 만지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아밥에 대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회사를 2000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이 아밥을 사용을 했었고 저를 채용할 때 사실 셉 그 당시에 이제 SAP R3죠. SAP R3 아밥 4 인력으로 저를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를 하고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에 저를 교육을 시켰어요. 아밥 물론 제가 아밥 경력이 있지 않은 상태였죠. 신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ERP에 대한 어떤 스터디나 공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채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밥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그 당시 주로 이 회사에서 주로 아밥을 썼었던 그 고객사가 이제 일본 고객사였어요. 일본 고객사였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아밥을 한 6개월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이제 그 정도 이후에 이제 일본어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아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 프로젝트였죠. 이제 전용선을 일본에 이제 따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아밥 프로젝트죠. 아밥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마 MM 쪽이 아마 물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물류 쪽을 맡아서 기억도 잘 안 나죠. 2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쪽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표준, 그들이 이제 표준을 많이 잘 지키잖아요. 일본 친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엑셀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워낙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밥이 데이터 가공이 많기 때문에 엑셀로 많이 주고받죠. 어떤 문의사항이나 그런 것 등등이. 그런데 뭐 이 아밥 애증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린 것 같은데 아밥을 하려고 전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 아밥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뭐 아밥도 IT 시스템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전 사실 이 당시에 이미 자바 개발을 지식이 많이 있었고 자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신입사원들이 그래요. 또는 뭐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도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IT 부문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 그래서 아밥 인력을 첫 번째 저한테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였죠.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이제 일본어 교육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아밥도 이제 어느 정도 배웠고 프로젝트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비자도 냈었습니다. 비자 그 전까지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런데 비자까지 낸 상태고 여권도 내는 상태였어요. 여권이죠. 비자가 아니라 여권. 여권이 없었는데 여권을 낸 상태였고 그래서 일본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뭐 보수적이기도 했고 뭐 기술이 저한테는 더 흥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저한테는 좀 큰 기회이긴 했었어요. 일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도 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월급 세이브하고 이제 거기 체류비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체류비로 생활하고 월급은 세이브 되니까 한 2, 3년 하시고 거의 결혼을 그 자금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일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만나서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세계, 이런 아밥의 세계, 일본 프로젝트에 넘어가려고 한 이 세계를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밥을 배우는 과정,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하면서 느낀 셉 R3 그 당시에 아밥에 대한 약간의 그 지루함,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개발자로 생각했었던 그림인가라고 상상했었던 거하고는 좀 괴리감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프레셔 같은 압박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본어까지 하면서 일본에 체류하면서 또 문화도 경험하고 물론 초기에 그런 부분들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 저는 굳이 일본에 가서까지 그 기술을 배우고 싶진 않았어요.
특히 그 아밥 기술을. 그래서 면담 신청을 했고 흔쾌하게 물론 이제 제가 아밥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이니까 저도 의도되지 않게 저의 퍼포먼스를 좋게 내비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저는 아밥은 저한테 생각 안 했었고 맞지 않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자바 프로젝트도 내부적으로 사내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쪽 또는 뭐 일본 쪽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 쪽 자바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개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선배 사원한테도 문의해보고 고민 상담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자바 내부 국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 EJB라고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즈,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기술이죠, EJB. 근데 그 당시에는 EJB가 굉장히 핫한 자바 기술로서 굉장히 큰 몸값, 높은 몸값으로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자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자바 개발자로 이제 완전 전환을 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빠지는 다른 내용인데, 하여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아밥은 저한테는 그런 애증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만약 아밥을 선택을 해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아밥 동료분들도 아밥 자격증도 많이 따고 굉장히 열정이 많았어요. 아밥 자체에 대해서, SAP에 대해서, R3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컨설턴트 자격증, MM나 SD나 FI 같은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고, 아밥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컨설턴트가 업무 설계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했어요, 다들. 그래서 열정이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셉의 세계, 셉의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 부문의 어떤 뭐 요즘 뭐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고랭 같은 이런 일반적인 시스템, 뭐 노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시스템과는 다른 별도의 세계예요. 별도의 갈라파고스 군도가처럼 별도의 세계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셉에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에 뿌려 놓은 생태계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얘기를 한편 간접 경험하면서 IT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밥에 대한 애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아밥은 좀 지루하고 업무가 많이 엉겨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엔 신입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기술적인 난이도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엉기면서 일을 수행했고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게다가 모든 텍스트가 일본어다 보니까 일본어 지금도 있는데 일본어 한자 읽기도 사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나는 빨리 기술을 배워서 스킬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밥을 그런 느낌으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20년 넘게 아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처럼 우연치 않게 제가 맡은 시스템이 뭐 SI라고 하면 뭐 그때 JCU 연결해서 커넥션 맺어가지고 뭐 간단하게는 작업을 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운영이다 보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데이터, 화면 데이터들이 다 아밥에서 끌어가다가 쓰는 것들이다 보니까 굳이 제가 지금 연차에서 그 아밥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20년 전에 왜 아밥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관심이 없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의 판단이 맞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바 개발자에서 아밥 개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영상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에 그렇게 지금 녹아 있어서 제가 조금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년 전에도 그쪽 시장이 작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도 적고 수요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셉 단가가 높았어요. 물론 지금도 높습니다. 자바 개발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20년 전 단가, 셉 단가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셉 단가가 그 당시에도 뭐 1, 2천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컸었죠. 지금보다 셉 시장이 더 작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DB도 없었고 굉장히 작은 시장에 굉장히 작은 마켓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세일즈하면서 먹고 사는 회사에 제가 들어간 그 파트에 그 본부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셉 단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지? 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어요. 아니 왜 셉 인력은 저렇고 자바 인력은 이래? 라고 하는 불평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쟤네가 어떤 일을 대체하길래 저런 단가를 받고 일하지?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업무가 자바 쪽, 오라클 쪽 DB 일과 또 셉 쪽 데이터의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데 뭐 다루는 데이터는 유사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업무를 시스템을 좀 늘려서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버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밥을 접한 지 제가 한두 달 정도 접하고 나서 이야기를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아밥을 다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물론 이제 자바도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자바랑 스프링이랑 그리고 오라클이랑 그리고 아밥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이 버무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아밥하고 24년 아밥하고는 제가 지금 하나DB 버전의 아밥은 아니에요. 하나DB 이전 버전이에요. 하지만 2000년 아밥 버전보다는 당연히 높죠. 높은 버전으로 지금 셉 GUI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하지 않은 느낌? 네, 거의 유사한 틀 안에서 계속 확장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그런 여기서 말하는 아밥 모듈을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감히 평가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느낌은 공유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플하고 그리고 SAP GUI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유사하다. 그 틀 안에서 좀 확장된 개념이 들어가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코볼적인 감성은 그대로고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화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아밥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아밥 코딩이나 어떤 가독성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 2개월까지는 그냥 보는데 또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고객사에서 쓰는 소스는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샘플 소스인데 이렇게 봐도 지금은 가독성이 들어와요. 눈에. 이 파트 부분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밥도 새로운 언어이고 영역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익숙함의 여부다. 익숙하느냐, 익숙하지 않느냐. 6개월 동안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이미 자바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구문이나 흐름 그리고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들은 이미 타 시스템에서 경험할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다 있어요. 그 업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PLSQL 같은 오라클 프로시저 같은 환경도 제가 그 직전에 좀 경험을 했었는데 오라클 프로시저는 사실 아밥의 데이터 가공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조금 원시적이에요. 옛날 프로시도 그렇지만 PLSQL도 그렇고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코딩 스타일? 그렇다고 물론 저도 지금 아밥 문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밥이 PLSQL 프로시저를 봤을 때는 조금 디버깅 환경도 좀 오라클 프로시저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공 측면에서도 조금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샘플에도 나와 있지만 오라클 프로시저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쿼리들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죠. 서브 쿼리도 여기도 이제 3depth까지 이제 서브 쿼리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라인이 뭐 그룹 바이에서 유니올까지 딱 걸고 막 복잡하게 엮여 있으면 라인 수가 쿼리만 500라인 많으면 진짜 1000라인까지도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시저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게 ERP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셉의 아밥의 서포터가 된 것처럼 지금 오라클 프로시저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밥의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우린 아바퍼들은 일을 하는데 프로시저는 아무래도 오라클의 뭐 SQL 디벨로퍼나 특정의 쿼리 분석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아밥도 어느 정도 제가 6개월 이상 다뤄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아밥도 가독성도 들어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아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뭐 20, 30년 전부터 독일 회사죠. 셉이라는 회사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패키징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처럼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그동안 이제 뭐 하나DB라든지 뭐 클라우드 패키지화 시킨 거죠. 이게 예전에는 셉 패키지가 특정의 뭐 장비에 뭐 오라클 DB를 당연히 넣었었죠. 왜냐하면 셉 DB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설치했었던 패키지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셉 ERP나 셉 아밥은 이렇게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더존 ERP를 썼지만 국산 ERP 패키지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았어요. 국산 ERP 패키지가 안정성 측면 사실 데이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트랜잭션이 많고 그러면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셉은 그런 패키지와는 좀 다른 안정감이 있는 패키지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셉 모듈이 뭐 FI나 MM 같은 것들의 모듈이 계속 고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셉은 자체적인 아바본을 갖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언어입니다. 굉장히 RFC나 펑션 중심의 언어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GUI예요. 그래서 꼭 아바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교육받은 그런 헬퍼들도 셉 GUI에 붙어서 특정 테이블만 열고 특정 뭐 GUI 환경만 열고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바 플랫폼에서라고 한다면 아마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한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 어드민 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했겠지만 셉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굳이 어드민 페이지를 안 만들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발 모듈식으로 조회 권한만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도 될 만큼 GUI적인 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밥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별도로 아밥 뭐 찾아보긴 하죠 가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냥 보면 그거예요. 구문이라든지 뭐 가공하는 거 그리고 쿼리 같은 부분들이 그냥 보면 그거예요. 그리고 조인도 많지 않고 뭐 디버그 모듈도 특별하게 배우지 않고도 그냥 디버그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냥 F8 눌러가면서 스텝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오른쪽에 데이터가 보입니다. 찍으면 뭐 배울 것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 가공에 아까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그 장점들이 많아요. 데이터 가공에. 그래서 프로시저로 구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셉 통합 GUI 툴이 지금 시각으로는 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시저처럼 아까처럼 막 500라인, 1000라인 뭐 자주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안 보던 쿼리, 못 보던 쿼리가 100라인, 200라인 꽉꽉 채워져 있으면 사실 업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박 같은 경우는 통 테이블이 많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
관계, 릴레이션도 사실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통테이블 식이다 보니까 조인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통테이블로 데이터 가공 기능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쭉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200라인으로 쿼리 하나로 끝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아밥에서는 200라인 안 짜고 그 테이블 뭐 4-5개 4-5개 정도를 통테이블로 해서 데이터 가공한 소스를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RFC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많이 있었고, 그 두 개 어떤 게 편하냐고 한다면 초심자나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쿼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는 그냥 아밥으로만 먹고 사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밥 접근법이. 왜냐하면 쿼리도 복잡하지 않죠. 데이터 가공도 절차적 언어죠. 그리고 디버그 모드도 잘 지원이 되죠. 그리고 모든 모듈이 RFC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테스트하기에 파라미터 넣기도 좀 편해요. 테스트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한테는 아밥이 어렵지가 않고 제 관점이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밥이 더 쉽다. 자바보다. 그래서 아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밥은 결국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 하지만 셉은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회사 사이즈가 커지는 대기업일수록 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셉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개발하기 위한 인력을 다시 수배해야 되고 수배한 후에 프로젝트 완수 후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아바본을 알고 있는 셉 인력을 또 수배를 해서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20년 전부터 그런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까 단가가 자바 단가보다 뭐 1-20%? 많으면 20-30%까지도 많아요. 아직도.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전에는 갭이 더 컸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20년 전 일본 아밥 R3 아밥 인력에 대한 단가가 국내 자바 개발자에 비해서 더블 난 경우도 더블 프라이스인 경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 당시에도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20년 동안에 흘러와서 얘기를 듣고 해서 그렇게 진입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밥퍼들 중에서. 그래서 사실 아밥은 결국은 운영하기 위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다. 운영하기 위한 생태계. 그래서 갈라파고스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셉 컨설턴트는 많지 않고요. 도리어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글쎄요, 그냥 아바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바퍼 코더죠, 코더로 가면서 물론 이제 컨설팅 지식도 있죠, 당연히. 뭐 이를테면 MM 모듈로 프로젝트를 한다, FI 모듈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바퍼들, 코더분들도 당연히 그 지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나는 이제 아바퍼 띄고 이제 나는 설계만 할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설계 컨설팅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인력이 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밥을 해보면 어렵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라클 프로시저, PLSQL이 시장에서는 은행권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쓰이고 시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프로시저 시장이. 근데 실제 아밥은 해보면 더 쉽다. 더 쉬울 수 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 편할 수 있다. 쉽다기보다는 편하다 라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중적으로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밥을 쓰는 고객도 많지 않고 아밥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밥을 하는 사람, 아밥을 쓰는 회사에서 만나서 그들의 뭐 딜에 의해서 어떤 표준 샐러리 테이블이 있겠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비정규직, 정규직 포함해서 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상태에서 그게 유지가, 시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러한 트렌드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는 그 샐러리 트렌드죠. 샐러리 테이블이 그런 구조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희소성의 패키지이고, 아바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사람인이나 뭐 이런데 잡코리아 같은 데서 아마 아밥 인력을 찾아보면 수요와 공급이 많진 않은데 또 없진 않아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에는 관심이 없고 단가만 쫓는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밥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아밥을 만지기 시작하면 편하다, 다루기 편하다, 운영하기 편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신입분들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5년만 지나면 누구나 남녀노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이런 아밥의 단가의 부분에 대한, 단가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짧게.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바퍼들이 너무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하다가도 더 많은 단가가 있으면 사정사정 얘기를 해서 글로 빠집니다. 단가 많이 주는 쪽으로. 그게 또 뭡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일이 시작됐는데 프로젝트성이라면 더 문제 있는 행위이고요. 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두 번째 프로젝트 하다 또 더 많이 주는 프로젝트 있으면 또 옮길 겁니까? 철새도 아니고.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게 회사에서 많은 돈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많은 인력들이, 그리고 리더급들, 프로젝트 매니저들도 있고, 그 위에 이제 PMO나 이런 그 고객사도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돈만 쫓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아바퍼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훨씬 더 적게 받는 20%, 20% 또는 많으면 30%도 더 적게 받는 자바 개발이나 운영 인력들이 볼 때는 되게 눈살이 찌푸려지죠.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번다. 그런데 요즘 개발자들 포화 상태라서 아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구하기 어려운데 뭐 저는 사실은 아바퍼의 공급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인력이 시장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또 쉽게 구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밥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아바퍼들이,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IT 기술도 잘 모르고 범용 기술도 잘 몰라요. 때로는 깜짝깜짝 가끔 놀라는 게, 약간
컴맹 같은, 그러니까 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끔 이, 이분들 개발자 맞아? IT 기술 인력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컴맹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자기 신입사원 때 아밥 기술만 조금 익힌 사람들이 돈만 쫓고 기술 개발에 등한시한 사람들이 아바프로서 들어와서 조금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적지 않게 컴맹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다 시장이 다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꼈었던 그 부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븐 갈라파고스 인력 마켓이에요. 아까처럼 수요와 공급이 적고 하지만 아까 제가 또 언급해 드렸지만 셀러리 테이블은 역시 자바 인력 단가에 비해서 1, 20% 또는 많으면 20, 30%까지 높은 그 구조는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바 신기술이 나와서 파이썬 신기술이 나와서 아바퍼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컨센서스는 공감되는 역시 아바퍼는 셉 인력은 단가가 좀 높다라는 게 시장에 그건 다 느끼는 그 공감대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사도 그렇게 느끼고 실제 당사자인 아바퍼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세계다. 그런 갈라파고스 세계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최신 기술보다는 셋만 알고 쿼리만 조금 아는 부분 약간 그래서 저는 아바퍼라고 부른 이유가 개발자라는 느낌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IT 기술의 최신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개발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코더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단순 코더의 느낌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코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전 그냥 아바퍼라고 합니다. 아바퍼는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더인 거예요. 그래서 아바퍼는 코더다. 그래서 저는 코더는 좀 그렇고 이제 아바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아바퍼 인력 중에 시장에서 요구한 단가보다 더 많은 단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집니다. 정말 시장 교란종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퍼는 이제 수요는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셉을 드러낼 수 없고 글로벌 표준을 맞춰야 되는 대기업에서는 셉을 운영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바퍼는 계속 자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밥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술적인 허들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환경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몰라요. 하지만 진입한 사람들은 그들의 제가 볼 때는 이 코딩 스킬을 가지고 어디든 셉 아밥 인력으로 운영 인력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단가를 받으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자 잉여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지금 개발자 많은 지금 시대에도 약간의 아바퍼는 경력 단절이 있어도 채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 차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냥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 허들도 없고 10년 전, 20년 전 아바퍼 그 안에 있는 아밥 뭐랄까 그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도 컬렉션 같은 것도 그 과거에
얘기긴 하지만 좀 계속 디벨롭 되거든요. 그 신텍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버전업이 되면서 많이 이제 개비가 되는데, 아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 아밥의 신텍스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그 화면도 그렇고 기본 세팅 화면도 그렇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파폰은 일단 진입하게 되면 경력 단절 상관없고요. 성별 차별 거의 상관없고 기술적 허들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그 기술로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신 분들도 60 넘으신 분들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포로.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코볼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그 초심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코볼하고 아밥이랑 비슷하거든요.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당연히 아밥이 더 최신 기술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렇게 이제 코볼에서 이제 아밥포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만큼 아밥은 이와 같이 좀 시장이 작지만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